안녕하세요. 저는 메타에서 파트너 엔지니어, 제너레이티브 AI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세영입니다. 일단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게 생성형 AI, 대표적으로는 지금 챗GPT와 같은 그런 LLM 모델 관련한 팀인데요. 저는 멜로파크라는 실리콘밸리에서 메타의 본사가 있는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3월부터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딱 3개월 쯤 되는 신입 개발자입니다, 사실상.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챗GPT와 같은 그런 생성형 모델이 라마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메타의 라마 모델을 모델팀에서 학습을 하면 그 학습한 모델을 일반인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라마4라는 최신 오픈소스 모델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 저희 팀과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관련한 모든 곳에 배포를 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때마다 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다 이제 관리를 하는 역할을 했었고, 대표적으로 저희는 라마 쿡북이라는 오픈소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라마 쿡북에 최신의 라마4 모델을 사용한 그런 안드로이드 앱이나 iOS 앱, 아니면 웹 앱을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저희 라마콘이라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는데 그때 실제 라마를 데려와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옆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연을 열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을 드리고자입니다. 전남대학교 1호학번으로서 2018년이었나 2019년도에 저희 전남대학교의 전설적인 분이신 이동희 선배님을 처음으로 만나 뵀었어요. 이동희 선배님은 그때 당시에 구글에서 한 8년 차 정도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때 선배님이 저희 공대 사호관에 오셔서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면서 전남대학교를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같은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때 그 강연이 너무 인상 깊었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전남대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런 꿈을 포기하거나 꿀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를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때 받았던 그런 희망들을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강연을 열게 되었고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오늘날에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회복 탄력성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실현이나 실패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더 나아가 성장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마치 고무공이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 한평이라는 정말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지냈습니다. 한 학년에 6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시골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꿈만큼은 컸는데요.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아이리버 컬러 전자사전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이 전자사전으로 영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영어 책들이 이 작은 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놀라워서 나도 커서 이러한 놀라움과 유용함을 줄 수 있는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2의 삼성전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학생 때 처음으로 애플의 아이팟 터치를 접하게 됐었는데 이때 이 뒤 공면 한번 봐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전자기기에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곡선형이 있는 디자인을 주는 그런 제품이 없었는데 저는 이 제품을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이 기기 자체에서 제가 MP3를 들을 수 있었던 것조차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렇게 아름다움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깨달으면서 저 또한 제2의 애플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기 위해서 전주에 있는 자사고 상상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내 꿈은 저렇게 높은데 이렇게 한 단계씩 잘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뻐 있었습니다. 상상고가 전국에 있는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카이스트 물리학과는 뭐 쉽게 들어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남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뭐 당연히 상상고등학교에서 잘했으면 좋은 데 갔었겠지만 아쉽게도 중학생 때는 제가 1, 2등을 했었는데 상상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 350명 중에 한 300등 정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더 넓은 세계에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를 그때 깨달았었고, 현실을 마주하면서 전남대학교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컴퓨터공학과의 이치르 교수님 연구실에 공모전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가 연구실에 납치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교수님 연구실에서 AI 관련한 연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혼자 딥러닝 AI라는 온라인 인터넷 강의를 찾아서 거의 3개월 정도 수강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파이썬 수업을 아마 2학년 때 처음으로 듣나요? 제가 전자공학과였는데 파이썬 수업을 처음 딱 듣고 나서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느꼈던 게 나 이걸로 좀 돈 좀 벌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약간 너무 근거 없는 자신감에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때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제 대학생 때 연애를 하면 이제 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했었고요. 이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프리랜서를 찾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I 관련한 프로젝트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내고 면접을 봐서 대학생 3학년 때 프리랜서 프로젝트를 5개 정도를 했었고요. 그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AI라는 거를 이론으로 알았지, 이런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맥주캔 높이만큼의 논문과 연구 노트들을 읽으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3학년 때 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대학생 3학년이 되었는데요. 그때 학생 창업을 했었고 이때 창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회사에 안 들어가고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교에 전설 같으셨던 분, 이동희 선배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선배님도 전남대학교 석사를 졸업하셨고, 블레이자드에 그때 당시에 스타크래프트에 배틀넷이라는 게 없었는데, 선배님이 배틀넷을 직접 개발을 하셔서 스타크래프트에 판매하신 분이십니다.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아서 구글에 입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나도 구글 같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졸업을 할 때쯤에 제가 영어가 너무 안 된다라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래서 AI 관련한 연구를 더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리고 서울대학교 석사를 모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창업했던 그 경험이 인정을 받게 되어서 네이버 웹툰에서 인턴을 할 수 있었고요. 스누 AI라는 곳 스타트업과 뉴얼트랩이라는 들어온 스타트업에서 AI 엔지니어로 총 2년 3개월 정도를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열심히 하면서 실력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 세계적인 전자회사 애플 같은 회사를 읽어내기 위해서 유학을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2022년도에 강남에 있는 해커스 어학원을 다니면서 토플과 GRE를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3개의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지원했는데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미국에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아직도 굽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3년에 다시 재수를 하게 되었고 그때 총 11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10개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USC라는 학교에 합격을 하면서 너무 기뻐서 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로투 춤이 유행이었는데 이러한 리액션을 영상을 시작으로 제 유학 준비 과정부터 유학 후에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남는지를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때 제가 드디어 미국에 올 수 있구나.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 또 다른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영어 수업을 듣는데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영어 팟캐스트를 정말 많이 들어왔었고 영어 뉴스도 많이 듣고 그리고 뭐 물론 토플, 토익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 좀 따라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수업을 들으니까 완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 2학기 통틀어서 학점이 4.0 만점에 3.0 미만으로 떨어져서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음 학기까지 전체 그 점을 복구를 못하면 한국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 것 같나요, 이때. 저는 진짜 그 하루하루가 세 번째 학기가 굉장히 암울하고 너무 슬펐고 너무 힘들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영어로 말을 하는 외국인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 분과 연애를 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영어를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어가 많이 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행히도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렇게 학사 경고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멘텀이라는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 창업 동아리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때부터 제가 개발자로서 실력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픈소스까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취업 시장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암울했는데요. 이제 가을 학기 인턴, 그리고 여름학기 인턴, 이 두 개의 인턴을 지원을 할 때, 이때 당시에 110개 정도 지원했는데, 사실 200개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그 중에 딱 두 번의 인터뷰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양호한 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1,500개까지 지원했다는 지원자도 있고, 그만큼 굉장히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인턴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가장 이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경로가 인턴을 합격하고, 인턴을 하면서 실력을 보여줘서 정직원 오퍼를 받는 건데요. 제 상황에서는 그거를 꿈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또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링크드인으로 이 젊은 21살 친구가 저한테 연락 와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창업할래? 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고 결국 이제 같이 공동 창업을 하면서 저희 학교에서 창업 동아리 중 가장 저희가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제가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CTO로서 기술 책임자로서 모든 웹사이트랑 모든 서비스들을 다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잘 성장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AI 해커톤을 나갔었는데요. 해커톤이라는 게 24시간 안에 만든 프로젝트로 서로 경쟁을 하는 건데 이때 저는 딱 1시간 잤어요. 하루 24시간 중 1시간만 자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메타 AI 해커톤에서 우승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제가 여기 해커톤에서 만났던 그 심사위원이 지금 제 팀원입니다. 이때 제 팀원이 제 프로젝트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메타의 HR에 문의를 해서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볼 수 있게 기회를 전달해 줬던 거였습니다. 정말 인생 알다가도 모르겠죠? 그래요. 이렇게 괜찮은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졸업 직전에 풀타임 잡 정직원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만들었던 이 그래픽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력서는 글로만 작성돼 있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글로만 전달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같은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를 한다 해서 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애플 디자인의 이런 그래픽을 준비를 해서 실제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너네 회사에 어떤 정보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터뷰어가 찾아내야겠다는 수고를 제가 덜어준 방식으로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제가 이때는 90개 정도 지원을 해서 24번 정도의 인터뷰를 볼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뉴욕에 있는 파이낸스 스타트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나서 1월 10일쯤에 바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캐리어 딱 2개만 들고 뉴욕에 가서 거기에서 임시 에어비앤비에 방을 잡아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그 회사의 컬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나 여기에서는 오래 못 있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다른 회사 인터뷰를 보고 있었고 그중에 메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하는 거를 저희에게 기대를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한 일주일에 한 60시간? 그래도 오래 일한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입사하고 10일 만에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서. 어이가 없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메타 최종 인터뷰까지 갈 수 있었고요. 진짜 운이 좋게 이날 금요일 날 해고 당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메타 최종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 개발 자리인데 네, 이렇게 메타에 들어와서 지금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 인생을 점수화해서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정말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 가도를 올라가다가도 굉장히 다시 떨어지게 되었고, 다시 또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또 떨어지고, 결국 이렇게 인생 굴곡 그래프를 그리다가 지금의 성공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이 회복 탄력성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전남대학교에 왔었을 때도 굉장히 좌절이 심했어요. 전국에서 인재들이 오는 학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전남대학교라는 학교를 들어와야 되냐 하면서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막상 전국 창업 경진대회를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또 우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진대회에서.
그걸 보면서, 수능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내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셋이 회복 탄력성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성과를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복 탄력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목표를 높게 잡았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RMVD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R은 Realization equal Vivid Dream 이라는 각 앞글자를 따서 하는 말인데요. 이제 생생하게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저의 인생의 모토인데요. 거의 대학생 때부터 제 배경화면이었던 벤틀리의 3억 8천짜리 자동차 스포카 그리고 아마 대학생 졸업하고 나서부터 한 것 같은데 LA에 있는 결벽에 있는 맨션입니다. 이러한 사진들을 제 배경화면으로 하면서 항상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좌절을 하고 실패를 해도 사실 목표는 저기 위에 있는데 지금 실패는 사실 의미가 없네? 난 다시 저 목표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풀을 털어버리고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높은 목표의 그 잠재의식이 저를 오히려 실패로부터, 이런 좌절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제2의 애플을 창업하는 사람이 될 건데, 뭐 내가 지금 유학에 실패한다거나, 만약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창업해서 다시 미국 도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가 정상인가?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이러한 물폭포를 맞으면서 또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계속 도전하면 실패한 게 아닙니다. You only lose if you quit. 여러분이 그만두시면 그때서야 실패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본인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